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편선아 정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사선입니다. 작년 12월 6일 항공연대협의회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가서야 제가 칼맨에 접속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의 피폭량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보시면서 칼맨에 접속해서 본인의 피폭량을 찾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능은 크게 전리, 비전리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전리 방사선에 속하는 엑스레이에서 발생하는 X선, 그리고 우주 방사선인 감마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체에 얼마나 피폭되는지 표현할 때 시버트라는 오염 단위를 사용합니다. 제가 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칼맨에서 제공하는 피폭량을 계산해 봤더니 3.5135mS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자연 방사선 2에서 3mS, 그리고 1년에 찍는 엑스레이, CT 이렇게 저렇게 최소로 잡아도 5mS라고 한다면 저는 비행하면서 10mS 이상 받는다는 거죠. 저것도 작게 잡은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승무원들은 1년 동안 엑스레이 80에서 100번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방사능 기준치가 국제적으로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대한항공에도 있는데 그 기준치라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관리 목표치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에서는 6mS에 맞춰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한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리7 프로그램은 태양방사선이 반영되지 않는 모델이고요. 예상치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는 게 칼맨에 나오는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날 교육에 운항 승무원들도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도를 낮추거나 항로를 변경하는 것들을 운항 승무원분들이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캐리7 프로그램 말고 다른 장비를 구입하셔서 더 정확히 측정하려고도 하시지만 장비라는 게 고가여야 오차 범위가 줄어들어서 개개인이 측정하기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주 방사선이 위험한 것은 아시다시피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데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방사선은 칵빛보다 객실의 피폭량이 더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중에 혈액암, 유방암, 피부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1.5배, 갑상선암은 1.2배, 백혈병 발병률이 4.6배가 더 높아요. 그렇다면 피폭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왜 모르고 있을까요? 글쎄요.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년마다 반복되는 태양활동 변화에 따라 흑점이 폭발할 때 태양 우주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한참 뉴스에서 흑점 이야기가 나올 때를 기억합니다만 그것이 저희 암 발생 확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칼맨에서 제공되는 방사선 양은 5년치뿐이고요. 5년 전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회사를 그만두면 볼 수조차 없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저장하기도 한답니다. 암 발생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료는 죽어서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알랄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사능 노출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